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을까?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지금은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배워보겠다고 학원 문을 두드리는 것도, 심지어 혼자 여행을 가는 것조차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목소리가 먼저 들려옵니다. 누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말리는 겁니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50년을 살았는데요. 요즘 느끼는 건 제가 살아온 게 아니라 견뎌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볼까 했더니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아직도 그런 생각하냐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배운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 체념하는 것.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잃을 게 가장 많았던 젊은 시절엔 별 생각 없이 도전했는데 정작 이제 좀 자유로워질 나이가 되니까 더 움츠러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사상을 통해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무모해져야 하는지, 그 무모함이 왜 우리 삶을 구원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무모하다는 말이 좀 거칠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위험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마음만큼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그의 삶과 사상은 지금 우리에게도 놀라울 만큼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36살에 유배를 떠납니다. 전라도 강진, 지금으로 치면 중앙에서 완전히 밀려난 겁니다. 그것도 18년 동안이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해하고 세상 탓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유배객들이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농사, 정치, 의학, 교육, 건축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40, 50, 60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잊었고 그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정약용의 글을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는 나이를 이유로 자기 삶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몸이 쇠하는 것이지 마음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늙으면 그때부터 진짜 늙음이 시작된다. 정약용에게 나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조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나이가 몇이든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식 무모함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자기 삶을 맞추지 않는 것, 나이를 이유로 마음을 접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마음을 접기 시작했을까요? 젊을 때 우리는 무모했습니다. 아니, 무모하다고 불렸습니다. 20살, 30살엔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기반도 없으면서 뭔가를 시작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사랑도 그랬습니다. 앞날을 다 계산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실패의 기억들이 쌓이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함부로 못해. 나이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젊을 때의 무모함과 나이 들어서의 무모함은 정말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무모함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무모함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실패가 얼마나 아픈지,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의 무모함은 다릅니다. 이건 알면서도 하는 무모함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뭐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면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용기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한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진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자식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교육비, 결혼 비용, 심지어 손주까지. 내 인생의 중심이 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직 애들 뒷바라지도 다 안 끝났는데 내가 지금 무슨 취미니 여행이니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둘째, 돈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앞으로 벌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벌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돈이 들고 실패하면 복구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셋째, 체면 때문입니다. 50살, 60살이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나이에 초보로 돌아가는 게 창피하지 않나? 이 감정이 생각보다 큽니다. 넷째, 실패의 기억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관계, 선택,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그 기억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 그럴 수 있어. 괜히 시작했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우리가 배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됩니다. 저 나이에 저런 걸 한다고? 철이 없네. 나이값 못한다. 이런 말 들을까봐 시작도 안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을 게 많은 걸까요? 역설적이지만 50, 60은 인생에서 가장 잃을 게 적은 시기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자식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자식들은 거의 다 컸습니다. 결혼했거나 취업했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이 24시간 자식만 생각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둘째,
돈 문제.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과연 수억을 투자해야 하는 일인가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악기를 배우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오히려 돈을 이유로 마음을 접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셋째, 체면 문제. 체면은 누가 지켜주나요?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오히려 체면 때문에 움츠러들면 사람들은 그걸 더 안쓰럽게 봅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저 나이에 저런 용기가 있다니. 체면은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넷째, 실패. 이제 와서 실패가 뭐가 무섭습니까? 이미 충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새로 뭔가를 시작해서 실패한다 해도 그게 당신 인생 전체를 망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만 하는 게 더 큰 실패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시선. 타인의 시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을 사는 건 타인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결국 당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 이미 우리 손에 없거나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입니다.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지금 이 순간 나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회사를 다니셨어요. 61살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처음엔 그냥 집에서 쉬셨어요. TV 보고 산책하고.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평생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타 치는 거였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이 기타 치는 거 보면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그런데 이 나이에 기타를 배운다고? 이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고민하다가 결국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래요. 저 60 넘었는데요. 기타 배울 수 있을까요? 학원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대요. 어르신, 여기 70 넘으신 분도 계세요. 지금 그분은 기타를 3년째 치고 계십니다. 잘 치진 못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이야기. 어떤 분은 평생 남편과의 관계에서 참고 살았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늘 자기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57되던 해에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평생 아빠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대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 주말엔 혼자 시간 좀 가질래? 남편이 놀랐대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분은 그날 혼자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래요. 내가 누군지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긴 거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남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세 번째 이야기. 60살에 처음으로 친구를 정리한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았대요.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만 하고.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생각 때문에 계속 만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대요.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나.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연락을 끊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억지로 만나지 않기로 한 거죠. 처음엔 미안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더래요. 이 나이에 무슨 친구를 정리하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인생이잖아요.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작은 일들입니다. 기타 배우는 것, 혼자 시간 갖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을 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이 들어서의 무모함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말,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을,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나이를 이유로 내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가 대체 몇 살입니까? 50살? 60살?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는 거의 90세에 가깝고 남자도 80세가 넘습니다. 50살이면 아직 30년에서 40년이 남았습니다. 30년이면 태어난 아이가 어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더 무서운 건 이 말이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50살에 이 나이에 무슨 하면 60살에도 이 나이에 무슨 합니다. 70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할 걸. 후회는 언제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하지 않는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모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모하다는 건 위험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모하다는 건 마음만큼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를 핑계로 내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내 인생을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50살 넘어서도 60살 넘어서도 70살 넘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쓰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무모했던 건 나이를 이유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자기 자신에게 솔직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나는 아직 배울 것이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게 그의 무모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가볼 곳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무모함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이고 실패가 두렵고 돈도 걱정되고 체면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서 했다면 이제는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의 무모함이 더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겐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건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는 나만의 권리입니다. 자식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지만 사실은 제약이 많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나만 해보세요. 늘 미뤄왔던 책을 읽어도 좋고,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도 좋고,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모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삶을 통해 나이 들수록 더 무모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모하다는 건 위험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모하다는 건 마음만큼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라는 것. 나이를 핑계로 내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여전히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고, 아직 만날 사람이 있고, 아직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을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무모함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게 나로 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모해지십시오. 오늘부터 무모해지라는 말은 오늘부터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무모해지라는 말은 오늘부터 나로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